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이디 1010님께서 전 세계 유일한 인앤아웃 룰은 안 바뀌나요? 요거는 논의가 안 됐나요? 인앤아웃 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인앤아웃은 햄버거. 먹고 싶다. 인앤아웃 약간 그 구분 짓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라인을 물려야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아니라 이 찌그러졌을 때로 인아웃 판도가 되는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호카이로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기기가 바뀌는 그거는 거는 카메라를 지금 활용해서 우리가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그 기준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바꿔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뭐 그거는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시즌 중에 바뀌는 건 사실 어렵고요. 시즌 개막하기 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룰이 바뀐다고 하면 컵 대회 때 바뀝니다. 시험을 하죠. 그래서 시험을 하고 정규 시즌 시작할 때 바꾸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번 컵 대회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계를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호카이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한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의 문제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엄청난 돈은 아닌데 구단들이 거기까지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는 전 경기 V리그 전 경기가 중계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계가 없으면 사실 비디오 판독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방송국 카메라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V리그 그 네이션스 리그나 ABC 네이션스컵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화면 질이나 이런 게 솔직히 떨어져요. 호카이를 쓰는 대회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비디오 판독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심판들이 항상 팬들에게 욕을 먹어서 그렇지 우리 V리그 심판들, 한국 심판들 세계적으로 나왔을 때 꿀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번에 전 남자부 세계적으로 다 그 모양이다. 남자부 그 바레인전 때도 왜 이 팬케이크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방송사였으면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약간 홈콜도 있었는지 안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네. 오심이 사실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터지긴 하는데 이 말이 안 맞는 말인 건 압니다만 그래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게 사람이니까 돈도 문제지만 어쨌든 체육관이 우리 구단들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게 제일 커요. 사실. 재밌는 건 그러니까 오늘 장비를 설치해도 내일 행사 때문에 그걸 다시 빼야 되는 게 우리나라 배구장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사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얼추 다 전하셨죠? 뭐 아직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이사회에서는 뭐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 네. 단장님들 사이에서도 방송 잘 보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은근히 배구계에도 전달이 되고 그래도 저는 뭔가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논의였겠지만 꼭 우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여기서만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에서 저는 그래도 박수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회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 저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저 분들 말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 V리그 관계자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판정을 너그럽게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지 말아야겠죠. 뭘또 우리가. 축승에는 출입금지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구 대표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남자 대표팀은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우승까지 해야 다시 VNL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준결승전에서 한번 어그러졌고 3, 4위 전에서마저도 완패를 하고 말았네요. 랭킹 포인트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 3승을 하고 2패를 했는데 2패를 하는 과정에서 뭐 3대 0도 있었고 우리가 랭킹이 낮은 팀한테 지면서 한 1점 정도 더 깎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랭킹이 우리가 24위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지금은 27위까지 다시 도로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졌어요. 네. 오히려. 아니 이게 우승을 목표로 나갔던 대회에서 4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회는 3위였 그래도 3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4위 해버리니까 뭔가 지난 방송에서 김효균 기자랑 이게 남자 대표팀 분위기를 쫙 몰아갔다가 이렇게 김 빠지는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선수들의 부상이 결국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8강 호주전도 사실 되게 힘든 경기였고 이기긴 했지만
준결승 이제 바레인전 야쿱 진짜 이 자식 진짜 화가 나는데 뭐 야쿱이 병신 잘한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야쿱이 잘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사실 그 경기 마지막 포인트로 졌잖아요. 2대2 상황에서. 근데 우리 선수들이 사실 잘 못했습니다. 한태준 선수 이거는 비난 안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팬들이 가장 실망하시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아니 황태기는 경기도 그렇게 제대로 안 뛸 거면 왜 갔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전적으로 감독의 결정이었거든요. 사실 라미레스 감독의. 그러니까 주장이고 또 부상이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가라. 출전 상태가 좋아지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결국 또 결승전에는 나왔잖아요. 준결승도 교체로 나왔고. 근데 뭐 몸 상태가 훈련을 안 했는데 좋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뭐 미들블로커 선수 비난은 최대한 좀 삼가 주시고요. 그 선수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고 싶어서 나가는 네, 선수들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했죠. 뭐 어쩔 수 없죠. 나 근데 이 얘기하고 나니까 저 메일 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메일 받았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정말 장문에 네. 이 구구절절한 이 스앰플에 오해원 김효경의 남자 배구만 응원하느냐. 심지어 스앰플은 왜 썸네일까지 여배를 하대하고 남배를만 좋아하느냐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단메일도 드렸지만 사실 뭐 남자 배구 여자 배구 그러니까 다 똑같은 우리 선수인데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뭐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였다면 상대적으로 남자 배구가 좀 너무 밑에 있으니 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쇼케이스를 하려고 좀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만 그러니까 같이 잘해도 좀 더 잘해 보이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편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배구 기자 됐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여자 배구를 많이 가냐 그랬거든요. 그때 여자 배구가 사실 인기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김연경 선수도 해외에서 뛰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팬들은 물론 남자 배구 팬이 있고 여자 배구 팬이 있지만 기자는 여자 배구 기자가 없고 남자 배구 기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은 내 일입니다. 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저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육상 선수 잘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내 딸 서영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예. 그래도 뭐 의견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메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그 갓상교원 요 제품 그 제가 10만 원 쏘는 거에 당첨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무간도님 맨날 댓글 달아주시는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사한 메일 고맙습니다. 굉장히 의견도 많이 주시고 애정이 철철 묻어나서 저희 제작진이 모두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타 방송 얘기 우리가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럼요. DK님께서 차돌 배구 그립네요. 요즘은 안 하시던데 다 후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배구 방송을 하던 후배들이 굉장히 배구 기자가 종목에 아니에요, 지금. 애정을 갖고 그럼요. 했던 후배들인데 그들이 다 타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배구 기자가 아니구나. 체육부가 아니라 다른 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많아서 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이오 TV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번에 세이오 TV 입중계로 남자 경기 봤거든요. 그래요? 네. 재밌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세이오 TV도 샘플도 네. 공생하는 네.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 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굉장히 기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득이양양한 감도 있었는데. 1승을 하고 방송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내리 3연패를 하네요. 아쉽다 진짜 아쉽다. 저희가 그때 이제 어쨌든 캐나다와 벨기에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벨기에전에서 우리가 3세트 20대 17까지 앞서던 상황에서 범실이 좀 나오면서 역전패를 하고 4세트를 좀 힘없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튀르키예전에서는 이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마지막 도미니카 공화국전을 노렸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전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네. 마지막까지 좀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사실 도미니카가 어쨌든 실력상으로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이잖아요. 네. 세계 랭킹 9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팀을 상대로 우리가 5세트 13대 14까지 갔었단 말이죠. 정말 좋은 경기를 했고 특히 지난주에도 뭐 육수영 선수 칭찬 많이 했지만 강소희 선수도 1주차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다현 선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점점 어쨌든 대표팀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저희가 남자 선수만 칭찬한 게 아니라 여자 선수도 대표팀에 대한 그런 헌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 VNL은 김혁경 기자가 말했지만 육세영 선수가 화성의 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배구 팬 전체에게 응원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딸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육세영 선수의 성장을 볼 수 있는 VNL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다만 아쉬운 거, 그러니까 1주차보다 2주차 분명히 경기력이 좋아졌는데 벨기에전도 그렇고 도미니카 공화국전도 그렇고 뭔가 우리 선수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기세가 탁 뭔가 어디에 탁 부딪혀서 꺾이면 이게 그냥 확 무너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모랄레스 감독이 작전 타협 때 그 얘기했잖아요. 레이디스, 우리가 이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뭔가 한번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지켜내는 힘,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의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운동한 사람은 아니지만 배구를 10년 넘게 이 선수들 그래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모든 팀들은 다 업다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다운 상황에서 올라갈 때 있는 팀들은 나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들을 공통적으로 갖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지금 대표팀들이 이기고 있을 때 분명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고 있더라도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스스로 좀 뭔가 우리가 또 안 되나?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연발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뚫고 올라가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캐나다전 같은 경기로 이제 좀 자신감을 찾고 한 번쯤 승리의 경험을 자꾸 이제 몸속에 이렇게 익히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뭔가 진짜 다 지금 댓글에 한 끗이 부족하다는 느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되게 치고 올라갈 건 그렇죠. 아니지만 뭐 세계 랭킹 10몇이다 이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그 격차를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뭐 지난 시즌 2승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올해도 많이 훨씬 좁혔거든요. 나아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강등 탈출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네, 두 예.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더 잡았어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태국이나 세르비아가 남은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전패. 네, 우리가 1승 정도를 더 추가하는 그림밖에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3주차가 더 중요해졌죠. 네. 네. 뭐 TK님 댓글 달아주셨지만 자료하면 제작진 뭐 스탑 모션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지금 보스코비치 선수가 지금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트리에는 들어가 있는데 경기는 아직 안 뛰고 있거든요. 뭔가 몸이 문제인지 마음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사실 부키리치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정관장에서 뛰었던. 근데 올해 좀 VNL에서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약간의 부키리치 고마워요. 약간 그런 상황이 돼주면은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2년 뛰면서 애정이 생긴 거라고 봐요. 한국에 내가 좀 못해주는 게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이고. 그렇죠. 사실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승점은 더 높아요. 승리는 없는데 네. 8패인데 2대3을 5번 했기 때문에 승점이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승수가 되면 아마 우리가 따라잡긴 힘들 거예요. 제작진 계속 영상 자기 맘대로 올릴 거야 이렇게? 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지멋대로 계속 화면 전환하고 어쨌든 네. 지금 보여지고 네. 있지만 우리가 남은 4경기 상대를 보면 폴란드와 일본 이건 쉽지 않죠. 네. 저건 인정해야지. 불가리아도 제가 개막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강하더라고요. 네. 이미 벌써 4승을 거뒀을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가리아와 프랑스가 우리가 1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다. 저도 그 경기들을 보러 가려고. 지금 18위 18개 팀 중에 17위잖아요. 네. 승점 4점이고 그 이제 경우의 수를 살짝만 계산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3주차 때 만약에 그러니까 당연히 희망상은 이제 우리가 불가리아랑 프랑스를 잡아내는 건데 뭐 잡더라도 6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잡더라도 승점을 따져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최대한 승점을 네. 얻는 방향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김효경 기자가 불가리아 프랑스전 둘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 맞다. 지금 그 김효경 기자가 여전히 휴직 중인데 VNF로 일본을 가신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환희의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네. 환희가 됐든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됐든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일단은 취재 신청을 하고 이제 오늘 티켓팅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뭐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사비 들여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뭐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출장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 사비 들여서 가는 건데. 본인 기사는 못 쓰고 이제 샘플 현지 연결을 그쵸? 하겠지. 그렇지. 맞네. 본인 기사도 못 쓰네. 그거 가봤자 기껏 해봤자 여기 나와서 말이 나겠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불가리아전이랑 프랑스전을 보려고 하는데 좀 예전에 우리가 남자부가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월드리그에서 2주차까지 1승도 못 거두면서 강등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3연승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한번 탈출한 적이 그때 있었어요. 서재덕이 정말 미친 활약을 했었을 때. 그때도 솔직히 저는 강등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적이 한 번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님께서 승리 요정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 네. 진짜 승리 요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김효경 기자 일본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걱정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네. 부럽다 돈 많은 백수부터 시작해서 돈 많진 않아요, 여러분. 저 저가 항공 타고 가요. 도요코인에서. 네. 휴직인데 더 바쁘다. 그러니까요. 뭐 이건 기자처럼 특파원 좀 해라.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애 둘 키우는 불쌍한 가장입니다. 네. 돈이 많긴요. 쉽지 않습니다. 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